안녕하세요. 울산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는 해연 부동산 중개 연구소 소장입니다. 동상 제가 울산 부동산 TV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광고만 하는 뿐만 아니라 간간히 토지 이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자격농지 좀 있으면 제 본인이 한 자격농지 8년 돼 가지고 팔고 싶다. 양도소득 비과세 된다는데 특히 주의할 사항이 뭐냐라고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일전에 제가 동영상을 촬영한 바도 있는데 오늘은 특히 주의할 대목 중에 농지와의 거리, 부업이 있을 경우 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관련된 법조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8년 자격농지 양도세 비과세 조문인데 법이 뭐냐면 69조가 뭐냐면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뭐냐면 우리가 각종 조세를 감면해 준다 할 때 감면도 해주고 비과세도 해주잖아요. 거기서 특례를 안 합니다. 그래서 특례를 해놓는데 이런 사항이 바로 감면이나 비과세를 특례를 말하는데 이게 특례를 할 때 무조건 한번 우리 재정 위기 오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조세 특례할 경우에는 제한이 둔다라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바로 조세특례 제한법인데 예, 일명 조특법이라 하죠. 그죠? 조특법이라는데 앞으로 조특법을 부를게요. 조특법 69조에 보면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대통령이라는 말이 뭐냐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 즉 같은 시, 이제 예를 들어 광역시 같은 구를 말하겠죠, 그렇죠? 같은 시, 이제 구가 있는 데는 같은 구를 말하겠죠, 그렇죠? 근데 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 군, 구, 같은 시가 같은 시랑 구가 아니더라도 연접해 있으면 된다라고 보면 되냐? 이렇게 인접해 있으면 된다라고 되었네요. 서울 같으면 서울 만약 강남구 같으면 인근에 경기도가 나요. 그죠? 경기도면 전체는 안 되고 경기도 인접한 시와 군이 되겠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북구가 있으면 경주랑 같이 인근의 시는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 30km 이내의 지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 조문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30km 이제 우리가 이제 연접해 이제 예를 들어서 울산 북구와 경주시 같은 연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관없겠죠, 그렇죠? 연접. 근데 만약에 토지가 포항에 있다. 그러면 만약 울산에 거주지가 있다면 포항에 땅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로도 이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울산과 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건 북구니까 북구하고 포항하고 거리가 30km면 된다라고 됩니다. 30km. 그러면 이제 30km면 자격농지가 가능하다는데 여기서 특히 주의할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서 울산 북구인데도 불구 경계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우리가 북구 중에 만약 하봉동이 있다. 하봉동이 있으면 포항하고 포항의 거리가 포항 경계선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농지와의 거리는 농지하고 요 주거하고 요 직선 거리를 말하는 거지. 그 포항의 경계선이라든지 또 울산의 북구 요 경계선인 게 아니라 요 주택과 요 농지에 있는 요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해당 경계선은 지군구의 경계선을 말하는 분도 있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바로 해당 농지부터 거주지 요거 나오잖아요. 그죠? 거주지로부터 30km 해야 된다. 특히 주의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정하는 방법은 크게 다들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통상은 자기 노동으로 해야 되고 최소한 2분의 1 이상은 자기 노동을 해야 된다. 또 농작물의 경작, 단년생 식물의 재배도 상시 종사해야 된다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걸 크게 문제는 되지 않냐는데요. 그다음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 정하는 토지의 시험에서 작용을 하는데 이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라는 말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가
양도할 때 사이에 8년을 경작한 사실인 농지란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건너뛰어도 되겠죠, 그렇죠? 취득한 때부터 한 10년 정도 때도 중간에 쉬었다 되고, 물론 전에 또 상속한 토지도 있는데 그거는 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생각을 하고 상속받은 농지도 요 8년 사이에 된다. 중요한 거는 이 8년 중에 제외시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부업이 있을 경우는 겁니다. 이제 부업이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농지가 농사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있겠죠, 그렇죠? 뭐 소득이 이제 사업 소득이 있다든지 뭐 근로소득이 있다든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주말 농장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건가 했을 때 소득이 제한이 있다.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이런 내용이다. 자, 사업소득과 근로자 사업소득이나 또 근로자 총급액이 3,700만 원 이상이면 가세기간인 경우는 이 경우만 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취득할 때부터 양도 사이에 근로소득이 3,700만 원이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 사업소득은 이제 뭐 일단은 0원 이상, 1원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매출액도 있고 중간에 또 비용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서 매출액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럼 내가 중간에 여러 비용 들어가잖아요. 이제 비용이 만약에 6천만 들었다. 그러면 4천만 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돈 1원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소득이 뭐 마이너스다. 그런 경우 어떻게 했냐면 매출액 기준 또 있습니다. 같이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에는 3억이라든지 숙박 음식점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정도. 그다음 뭐 기타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7,500만 원 정도 이상이면은 이같이 이익에 해당 사항 안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이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그다음 전 내용이 보면 이렇게 요건을 갖춰주면 양도소득세 100%에 상당하는 세액, 그러니까 양도 100% 상당한 세액이다 해다 보니까 뭐 요건만 맞으면 100%다 가만히니까 비과세가 된다라고 바로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무조건 비과세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금액 한도가 있다. 한도 조문을 보면 이 저택법 69조의 딱 밑에 뭐 2항이나 3항에 딱 기재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럼 실수는 안 할 텐데 이 한도 조문은 바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냐면 저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제 133조에 있습니다. 133조에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면 뭐 저같이 법을 항상 보거나 전공한 사람들이 이까지 법을 보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까지 조문을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아까 69조만 있는데 이같이 69조만 읽으면 안 된다. 저택법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살펴보면 133조 이렇게 나오십니다. 개인이 69조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 합계액 중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음 각호의 금액 큰 금액이 뭐냐면 가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부분은 없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21년에 양도소득세 정등 계산해 보니까 납부세액이 만약에 1억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요 1억 원까지만 감안해주고 2천만 원 안 된다. 2천만 원은 납부를 해야 된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조문 또 보면 5개 가세 기간에 합계액으로 계산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상당히는 안 된다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올해 만약에 2021년에 팔았는데 이 양도소득세가 계산해 보니까 8천만 원이 나왔더라. 그럼 8천만 원 다 감안해 주겠네, 감액해 주겠네 그런 게 아니고 살펴봐야합니다. 쭉 살펴봐서 그럼 언제 대응하나요? 2020년, 19년, 18년 때가 따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세기한을 중요합니다. 가세기한. 이게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하나 더 남았네요. 그럼 17년도 되겠죠. 그렇죠? 17 가세기. 그럼 17 가세기간은 언제 신고하냐면 물론 소득세는 이듬해 18년도 5월 말까지 신고하잖아요. 이때 가시기간이라 말은 1년 단위로 말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는 기간 중에
이제 우리가 2021년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2년 5월 달에 소득세, 종합소득 신고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17, 18, 19, 20 가세 기간에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이미 4억 2천만 원을, 아니다. 4억 2천만 원 너무 커나요? 가능해요? 계산해 보니까 1억 만약에 5천만 원 정도, 1억 5천만 원 정도 내가 이미 이 감액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 되나요? 그쵸? 1억 5천만 이미 감액 요 17 가세기간부터 쭉 따져봤어. 그 감액 받았다면 한도는 얼마 있나요? 아까 요 2억 원이 한도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도 5억밖에 안 된다는 남았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내가 원래 산출세액이 8천만 원이면 나는 세금을 얼마 내야 된다고요? 3천만 원을 내야 된다. 이 3천만 원은 이 것만 있다면 바로 2021년도에 바로 애정 신고하고 납부하면 그만인데 다른 것도 있으면 계산해서 이듬해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이 한도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 자, 1년에 1억 과거 과세기간 소급해서 5 가세기간 소급해서 이 중에 감면받은 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과거 하나도 없다. 그럼 오늘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추가로 감면받으려면 향후 5가세 기간을 잘 계산해 가지고 만약에 이때 이미 원래 다 1억 원 정도 만약에 감면받았다면 향후는 따져봤어. 이렇게 조금 나눠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땅이 이렇게 크다. 그러면 이 땅이 경리 정리한 땅이 아니고 일반 땅이라면 그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되는데 한꺼번에 다 팔면 이 양도소득세가 다 2억이 넘을 수 있겠죠. 그렇죠? 1년에 1억이 넘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좀 분할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원래 이렇게 팔아먹고 내년에 이렇게 팔아먹고 다음 연도에 이렇게 팔아먹으면 총 합계 5년 동안에 2억은 찾아먹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되집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했어서 저희 해운 부동산 중개 연구소로 오시면 이와 같이 세법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친절히 매각을 상담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여러 가지로 굴리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